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TV 대표 형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KCP P4100Q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알면 카드 단말기를, 이 무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쪽에 보시면 그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전기를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충전기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열어보면 사용하다가 멈추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리셋 버튼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뾰족한 이쑤시개나 볼펜으로 이렇게 눌렀다가 떼면 작동이 제대로 다시 리셋됩니다. 꺼졌다가 켜집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던 부분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종료를 지금 화면에 불이 나갔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화면 모드로 이제 전환된 경우인데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제 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종료 버튼을 짧게 누르면 켜집니다. 종료 버튼을 아예 길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또 킬 때도 마찬가지로 종료 버튼을 길게 누르면 켜집니다. 자, 눌러볼게요. 1, 2, 3. 3초 이상 누르면 켜지죠. 꺼질 때도 3초 이상 누르면 꺼집니다. 자, 그런데 불이 나간 화면 보호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시 화면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료를 짧게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 점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시간이 이제 나오고요. 날짜 4월 1일 14시 27분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표시고요. 이거는 안테나 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용거래라고 되어 있죠. 현금 영수증을 여기서 발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여기 현금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서 눌러도 현금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여기 현금 영수증 버튼을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또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불이 나갔죠. 그러면 종료를 짧게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자, 거래 취소는 3번입니다. 여기 이 거래 취소라고 되어 있죠. 여기 눌러서 거래 취소를 할 수도 있지만 3번 거래 취소를 눌러서 3번에 취소라고 쓰여 있죠. 이 3번 버튼을 눌러서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는요, 이쪽 있죠. 여기에다가 카드를 넣습니다. 자, 넣을 때는 카드를 보면 자, 이렇게 이제 IS칩이 있죠. 이 방향을 위로 합니다. 위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넣으면 자, 이런 경우 카드를 읽기세요라는 멘트가 나오게 되면 이 IS칩 상태가 지금 IS칩이 좀 상태가 안 좋거나 망가진 경우가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카드를 읽히세요. MS로 거래하세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카드를 뒤집어 보면 이 마그네틱 있죠. 이게 MS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을 읽어서 결제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지금은 어때요? 나오죠. 거래 금액이 뜨잖아요. 아까는 그런 멘트가 안 나오고 어떤 멘트가 나왔냐면 이런 멘트가 나왔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IS칩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집어 보면 여기가 있고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자, 결제가 됩니다. 그 점도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카드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IS칩을 위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처리 중이라 뜨죠. 금액을 눌러볼게요. 2,500원 결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회원용을 출력할 거냐 미출력할 거냐 나올 겁니다. 고객용이죠. 회원용은. 회원용 용지를 출력할 거냐 미출력할 거냐. 고객님이 용지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1번 미출력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고객님이 영수증을 주세요라고 하면 출력을 눌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뜯습니다. 이때 뜯는 타임을 놓쳤네요 제가. 자, 뜯으면 자, 카드는 빼야 되겠죠. 결제를 한 다음에는 카드를 빼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뜯어야 되는데 못 뜯었어요. 고객용이라고 나오고요. 여기는 가맹점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고객용이라고 쓰여있는 영수증을요, 이 카드와 함께 고객님에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은 가맹점용이라고 쓰여있는 이 영수증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보통 카드를 결제하고 나서 이틀째, 카드 결제한 날은 빼고요, 당일은 빼고 이틀째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드 수수료는 제하고 들어오겠죠. 자, 2,500원짜리 결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한 6만원 결제해 볼까요? 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5만원 이상 결제할 때는 5만원 이상을 결제하게 되면 고객님에게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인은 여기에다가 하면 되는 건데요. 그리고 할부 계열수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게 일시불이고 사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5만원 이상의 거래는 반드시 고객님에게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그리고 계열수도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사인은 여기에다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집어 보면 여기 이제 이걸 뺄 수가 있거든요. 이쪽 부분을 빼볼까요? 이렇게 빼보면 이게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을 여기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잘 안 하죠. 빼고 넣고 하기가 귀찮으니까요. 보통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6만원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불이 나가죠. 그럴 때는 종료를 짧게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자, 카드를 집어넣을게요. 이 부분이 IC칩이 위로 가야 됩니다. 위로 집어넣을게요. 자,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멘트도 또 해줍니다. 6만원 결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6만원,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할부도 물어봐야 되고 사인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멘트가 나오죠. 자,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고객님에게 물어보세요.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그러면 예, 일시불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냥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 파란색 버튼이 있죠.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이게 정정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숫자가 지워지죠. 4개월은 4를 누르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일시불은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시불 결제는 어떻게 한다? 그냥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된다. 눌러볼게요. 서명하라고 하죠. 서명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용은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나올 겁니다. 자, 이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장은 이렇게 보시면 고객용이죠. 고객용으로 쓰였죠,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여기 보시면 가맹점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걸 또 용지를 자를 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용지 자를 때는요, 이렇게 어떤 분은 위로 자르시는 분이 있는데 밑으로 자르세요. 밑으로 이렇게 하면 안 찢어지고요. 비스듬히해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여기 보시면 가맹점용이죠. 가맹점용하고 이거는 어떤 용이에요? 고객용이죠. 고객용하고 가맹점용은 이렇게 그 영수증 자체가 길이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길이 차이가 왜 있을까요? 가맹점용에는 고객의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고객용에는 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용 전표는 영수증은 좀 길이가 짧습니다. 고객 가맹점용에는 왜 사인이 들어갈까요? 시비가 붙으면 가맹점 그 대표님이 이걸로 당신이 사인했으니까 뭐 그렇게 따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겠죠. 수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장의 영수증을 발행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게 일시불이고요. 그리고 사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객님이 사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몇 개월 해드릴까요? 그러면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답변을 하면 그냥 아까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했죠. 3개월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장의 카드를 결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카드 결제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려워하시냐면 취소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죠. 3번. 3번 취소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거래 취소 있죠. 여기를 눌러서 해도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신용거래, 현금거래, 직전거래가 나와 있죠. 자, 현금거래 취소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하는 거고요. 자, 신용거래는 1번하고 3번, 1번 신용거래하고 3번 직전거래 취소는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장은 신용카드 거래를 한 거죠, 제가. 자, 2,500원짜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6만 원짜리 하나 거래를 카드를 결제를 했는데 이 둘 중에 마지막에 한 거래가 있죠. 바로 어떤 거예요? 6만 원짜리가 마지막에 한 거래입니다. 먼저 6만 원짜리를 취소를 해야 되겠죠. 자, 취소해 볼게요. 6만 원짜리. 6만 원짜리는 마지막에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3번 직전 거래 취소라고 있습니다. 이 직전 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전에 그러면 여기 2,500원짜리는 어디 가서 취소할까요?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죠. 6만 원은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는 직전거래 취소해서 하시고요.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3번을 눌러서 할 수도 있지만 3번 옆에 취소라고 쓰여 있죠. 3번을 눌러서 할 수도 있지만 2번 여기 거래 취소 화면에 거래 취소를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마지막에 결제한 건 6만 원짜리입니다. 6만 원짜리.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3번. 자,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카드 번호죠. 6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승인 번호가 있어요. 승인 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서명을 해야 됩니다. 자, 회원용은 1번 고객용 미출력, 회원용 1번 미출력, 2번 출력 해볼게요. 자, 그럼 두 장 나오겠죠? 자, 이때 뜯습니다. 잠깐 멈췄죠? 뜯습니다. 그 다음에 또 뜯습니다. 자, 이렇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 6만 원짜리 이렇게 보면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6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취소가 된 거예요. 취소를 했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는 2,500원짜리 이걸 취소해 볼게요. 그러면 취소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시겠습니다. 눌러 주시고. 자, 직전 거래 취소 한번 눌러 볼까요? 6만 원. 없죠, 이제는. 직전 취소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직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취소할 게 없죠. 자, 거래 취소 다시 눌러 볼게요. 2,500원은 직전 거래 취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신용 거래 취소에서 하시면 되겠죠? 1번.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취소하기 위해서 다시 매장에 방문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게 카드 번호를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카드 번호가 일부는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죠. 이거 맞나요? 맞네요. 여기 보시면 5137 여기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5137 9200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별표 705 별표. 이게 카드 번호예요.
카드 번호는 이제 개인의 정말 중요한 번호이기 때문에 다 여기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요. 취소하기 위해서 그 가려진 그 가려진 번호를 고객님에게 물어봐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넣어주세요. 이때 아이스 카드를 넣어주세요라고 할 때 고객님이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님에게 가려진 번호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고객님이 올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드를 넣어서 오시면 카드를 넣어서 그 고객님이 매장에 다시 방문했다 그러면 카드를 가져왔겠죠. 카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금액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2,500원. 자, 입력. 그 다음에 원거래 매출일자라는 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거래 매출일자는 건 어떤 거냐면 이분이 카드 결제를 한 날짜가 언젠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에 카드 거래 날짜가 나와요. 2023년 보이시나요? 2023년 여기 4월 1일 뭐 14시 30분 44초에 이루어졌죠. 원거래 매출일자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언제 결제했느냐. 만약에 그분이 4월 1일이 아니고 어제 결제했다면 어제 날짜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정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숫자를 변경할 때는 정정 버튼을 눌러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취소. 신용거래 취소죠. 1번. 자,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때 매장에 고객이 올 수가 없다고 한다면 고객님에게 카드 번호를 물어보면 되겠고요. 고객님이 매장에 왔다고 한다면 카드를 넣어서 취소를 진행하면 되겠죠. 총 금액은 2,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원거래 매출일자. 여기 정정을 누르면 지워져요. 이렇게 날짜가. 23년, 뭐 어제면 0331이겠죠. 오늘이니까 0441이겠죠. 0401이겠죠. 원거래 매출일자 개념 아시겠죠? 언제 카드 결제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승인번호. 승인번호는 여기 나와 있어요. 영수증에 보면. 영수증에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승인 넘버라고 보이시죠? 여기. 이거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우리가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송장 번호죠. 그죠?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 번호입니다. 승인 번호 입력했어요.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취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취소. 자, 이때 멈췄죠? 떴습니다. 잠깐 멈췄죠? 또 떴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500원 여기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 결제하고 뭐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페이는 그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넣어서 다니는 그 결제 방식인데요. 먼저 비밀번호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자, 삼성페이는 어떻게 결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뒷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가져다 대면 됩니다. 이렇게 뒷면이죠 이게. 자, 갖다 대볼게요. 자, 그렇죠. 바로 자, 신호가 주어집니다. 자, 볼게요. 자, 아시겠죠? 스마트폰 뒷면, 카메라가 있는 쪽이 뒷면입니다. 뒷면을 이 부분에다가 갖다 댑니다. 이렇게. 자, 그렇죠? 금액을 눌러볼게요. 2,500원. 자, 회원용은 출력할 수도 있고 출력 안 할 수도 있어요. 미출력하면 회원용은 나오지 않지만 가맹점용은 한 장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한 장 나오죠. 그러니까 회원용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고객님에게 원래 물어보면 되죠. 자, 고객님 영수증 드릴까요? 그러면 고객님이 답변을 하겠죠. 아, 영수증 필요 없어요. 그렇죠? 또 필요해요. 이렇게. 이 영수증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고객님이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출력할 수도 있고 미출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맹점용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결제한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고객용은 선택 출력이지만 가맹점용은 출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500원이 결제가 됐고요. 이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카드 번호라고요. 뭐죠? 죄송합니다. 승인 번호라고요. 그죠? 이 승인 번호를 통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부에는 여기 뒤에 보면 카드 번호는 잠깐 나오죠? 예. 다 나오진 않고 일부분만 나옵니다. 그리고 날짜도 다 나오죠? 언제 결제했는지. 여기 보시면 4월 1일 14시 49분에 2023년 4월 1일 14시 49분에 이렇게 했다라는 시간도 나오고요. 금액도 나오고요. 자, 이거 취소 한번 해볼게요. 종료. 자, 불이 나갔죠? 그러면 종료 버튼을 짧게 누르면 불이 들어올 겁니다. 길게 누르면 아예 꺼져버려요. 자, 그러면 취소를 하려면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서 하시면 되겠죠? 취소 버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마지막에 결제한 거 취소할 때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3번 직전거래 취소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제가. 3번 눌러볼게요. 그 전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신용거래 취소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3번 직전거래 취소. 자, 이때 다시 삼성페이를 대는 겁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대볼게요. 자, 됐죠? 뒷면을 여기다 댑니다. 자, 그러면 출력, 미출력, 출력할게요. 이번에는. 그럼 2장 나오겠죠? 자, 이때 멈춥니다. 뜯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500원이 됐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럼 취소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반짝반짝 하는 게 있죠. 이게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자, 볼게요. 스캐너를 작동시켜 볼게요. 자,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죠? 불이 들어옵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코드와 카카오, 뭐죠? QR코드하고, 바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QR코드와 바코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바코드 결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제로페이는 QR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바코드 결제 방식인 카카오페이, QR코드 결제 방식인 제로페이를 다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단말기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게요. 또 불이 나갔죠. 종료 버튼을 짧게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그네틱 결제 방식도 좀 알아야 됩니다. 마그네틱 결제 방식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국민카드인데요. 이 마그네틱, 이 IC칩이죠. 이 IC칩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경우에 결제 방식이 바로 어떤 거였냐면, 뒤집어 보면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제 방식을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카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IC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얘가 이 KSP P4100Q라는 이 무선 카드 단말기가 정보를 불러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자, 이해 가시죠? 카드를 잃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 기계에서 명령을 하는 거죠. 바로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는 결제 방법이 2가지예요. 이 마그네틱을 통해서 결제할 수도 있고, 뒤집어 보면 이게 IC칩이죠. IC칩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뒤집어 보면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카드를 잃기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걸로 결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결제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마그네틱이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으면 돼요. 자, 해볼게요. 먼저 넣어볼게요. 자, 카드를 읽히면 되겠죠? 카드를 그냥 빼세요. 빼시고, 마그네틱이 아까 마그네틱이 밑으로 가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결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자, 카드를 넣습니다. 자, 카드를 뺀 다음에 마그네틱이 밑으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읽힙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해볼게요. 다시요. 자, 그렇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2,500원.
3,000원 해볼까요? 그쵸. 3,000원 해볼게요. 2,300원 해볼까요? 예. 출력해볼게요. 이해 가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는. 자, 이렇게 해서 뜯습니다. 자, 2,300원이에요. 자, 이렇게 2,300원짜리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직전거래 취소죠. 이거 2,300원이 마지막에 결제한 거잖아요. 그럼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3번. 그러면 여기 카드 번호가 나오죠. 카드 번호고, 그 다음에 뭐 금액 나오고, 승인 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를 넣어볼게요. 자, 넣습니다. 못 읽겠죠, 그러면? 자, 망가졌잖아요. 넣으니까 못 읽잖아요. 그럼 빼서 이 뒷부분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면 되겠죠, 이거. 마그네틱을 밑부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죠. 여기에다가 읽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떠요? 출력해 볼게요. 그럼 취소가 되겠죠. 이제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300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현금 영수증이라고 있죠. 여기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자, 현금 영수증은 어떨 때 쓰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그 신용카드 결제 퍼센트율이 거의 한 98% 정도 됩니다. 거의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고요. 이제 어쩌다가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한 2% 정도밖에 차지하지가 않는데요. 현금으로 계산하신 분들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자,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현금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 현금 버튼 2번 있죠. 2번이 현금이고요. 여기 보면 현금 영수증이라고 쓰여있죠.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2번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2번 눌러볼게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 사업자 지출증빙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고객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고객님,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드릴까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드릴까요? 라고 하면 그 고객님이 답변을 할 겁니다. 예,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주세요. 라고 답변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고객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소득공제는요, 그 고객님의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소비자 소득공제는 고객님의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경우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말 그대로 그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해볼게요. 고객님이 10,000원짜리 음식을 사갔어요. 그리고 고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금 영수증 해주십시오. 그러면 현금을 누르면 됩니다. 2번. 아니면 여기 현금 영수증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자, 고객님, 그러면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소비자 소득공제예요. 1번. 이때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죠. 어떤 번호일까요? 그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주시면 돼요. 제 거 휴대폰 번호를 눌러볼게요. 010-7900-9412. 자, 금액은 10,000원이었죠. 일시, 100, 1000만. 그러면 철회 중입니다. 이렇게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됐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은 제가 한 장만 나오게 세팅을 해드립니다. 고객님은 왜 한 장만 나오게 하냐면요, 고객님은 거의 안 가져가죠. 그리고 가맹점 대표님도 거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건 현금으로 결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언제 입금이 돼요? 카드를 결제하고 나서 보통 이틀이나 3일 후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2, 3일 후에 그 신용카드 대금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한 영수증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현금 영수증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왜요? 현금 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어떤 영수증이에요? 현금 영수증인데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는 먼저 취소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3번을 눌러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거래 취소를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현금 거래 취소죠. 1번 신용거래 취소, 2번 현금거래 취소, 3번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번과 3번은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고 3번 직전거래 취소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자, 현금 영수증 취소할 때는 2번입니다. 현금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2번. 나오죠? 소비자 소득공제예요? 사업자 지출증빙이에요? 그렇죠? 1번이죠? 자, 번호 입력하라고 하죠. 제 거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총 금액은 얼마예요? 10,000원이었죠. 그 다음에 원거래 매출자 나오죠. 원거래 매출자가 뭐예요? 언제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느냐 얘기입니다. 영수증을 보면 여기 날짜가 다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휴대폰 번호로 했죠. 010-9412 제 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겁니다.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 경우고 날짜는 4월 1일 15시 02분입니다. 자, 원거래 매출자란 건 언제 무슨 뜻이에요? 현금 영수증을 언제 발행했느냐 그겁니다. 설명을 이제 다 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거래 취소로 들어갑니다. 현금 거래 취소죠. 2번. 소비자 소득공제죠. 1번. 자, 번호를 눌러야 되겠죠. 그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10,000원. 자, 원거래 매출일자는 4월 1일 맞죠? 어제면 어제 날짜를 이 정정을 통해서 바꿔주면 돼요. 원거래 승인 번호가 나옵니다. 192722125입니다. 거래 취소죠, 1번. 그럼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되시죠? 자, 이렇게 현금 영수증도 취소하는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이 마이너스 10,000원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이렇게 해서 뭐 이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그 KSP P4100Q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잠깐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영수증 교체하는 방법도요,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딱 위로 당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 영수증이 나오죠. 영수증 교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넣습니다. 그냥 넣어요. 넣은 다음에 닫으면 안 돼요. 닫으면 안 되고요. 이거를 밖으로 뺍니다. 이렇게 뺀 다음에 눌러주시면 돼요. 누를 때 여기 가운데를 눌러주세요. 눌러볼까요? 그럼 뚝 소리가 날 거예요. 자, 볼게요. 딱 소리 났죠. 그러면 닫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영수증을 보면 한쪽은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쪽은 백지입니다. 백지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글씨는 이렇게 뒤로 가고요. 백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뜯을 때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뜯으면 안 되고 비스듬히해서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어떤 분은 위로 뜯는데 위로 뜯지 마세요. 비스듬히해서 잡아당기면 됩니다. 밑으로 하나, 둘, 딱 뜯어지죠.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이 기능은 정말 많이 이용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신용거래라고 있죠. 이 신용거래를 통해서 비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결제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면 고객님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고객님의 카드 번호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 현대인지, 롯데인지, 삼성인지, 빛인지 이것만 알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객님이 올 필요도 없고요. 내가 외상값 받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신용거래를 눌러주십시오.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님의 카드 번호를, 카드가 16자리죠. 카드 번호는 그 고객님의 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을 이렇게 누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자, 할부, 일시불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일시불은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돼요. 3개월은 3 누르고 입력하면 되고요. 서명하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해볼까요? 자, 신용거래. 잠깐만요. 신용거래. 여기를 눌러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 신용 버튼 있죠? 이 신용 버튼을 눌러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신용 승인이 나오죠?
신용 승인에 들어갑니다. 카드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신용 버튼을 누릅니다. 1번 신용 승인, 카드의 번호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카드 번호 입력한 다음에 입력. 잠깐만요. 이게 다시 해볼게요. 자,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왜 그러지? 다시 해볼게요. 카드 번호 입력한 다음에 입력하시고요. 여기 밑에 보면 유효기간이 나오죠. 유효기간은 뭐 카드 유효기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금액 뭐 12만원. 뭐 일시불은 입력이죠.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할부기 월수도 일시불은 그냥 입력이에요. 서명하면 되겠죠.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결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KCP P4100Q 모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무선카드 단말기 중에 한 종류입니다. 이 KCP P4100Q를 사용하시면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